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DGB 금융지주를 물어보셔서 개인적인 좀 투자 의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주식을 종목을 선정할 때 일단 뭐 탑다운 방식이라던가 바텀업 방식 뭐 이런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 뭐 일단 어 우리가 종목을 공략할 때 기왕이면은 향후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것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현재 DGB 금융지주에 대해 업황이 그리 좋은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은 DGB 금융지주에 대한 이쪽 사업 내용인데 쭉 보면은 아래 이제 금융산업에 대한 동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동향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뭐 간단하게 좀 몇 자 읽어보면은 뭐 글로벌 시장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나 2019년도 뭐 세계 경제 하향세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긴축 흐름이 종료되는 양상입니다. 뭐 국내 시장 금리도 이제 0%대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등으로 하락 전환되는 흐름입니다. 쭉 읽어보면은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하향세를 겪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하향세에서 공략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상당히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전반적인 투자들이 일단 시장을 보고 있는 투자들이 전부 이제 하락세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나 혼자 반대 의견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갖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신이 생기면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하향세에 들어선 종목들을 공략하게 된다면은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는 시점이 언제가 되냐면은 이제 하락세에서의 추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도 포지션들이 이제 이런 구간들이 되겠죠.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장기 이평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120일 이평선을 많이 쓰는데 이제 120일 이평선이 하락 추세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침체 구간이라고 보게 되면서 일단 거기에 맞닿는 부분들이 이제 매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잡아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지금 요번에 120일 이평선에 닿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나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하향세가 좀 이제 최근 장기화된 부분이죠. 지난 2014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조정을 받아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업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실적이 빠지는 경우. 그래서 실제로 실적이 빠지다가 그 기업이 못 버티고 이제 뭐 상장 폐지되거나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업황이 안 좋은데 이거는 단순히 경기 흐름에 대한 일환인 거죠. 그래서 뭐 디플레이션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경기의 파동 흐름이 이어지는데 이제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좀 이제 침체기인 거고 이 침체기를 지나면은 다시 한번 더 경기 화랑기가 올 거다라는 이제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금융 관련인데 자, 금융 관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사실상 금융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 쪽과 은행 기관과는 이제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국회라고 볼게요. 이제 국회와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서로 상부상조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회가 아니라 이제 국가라고 할게요. 이제 나라가 돈이 필요하다. 그럼 뭘 하죠? 나라는 이제 뭐 국가 채권을 발행을 하죠. 국채라는 거를 발행을 해서 이거를 누가 사냐면은 이제 은행 기관에서 이 채권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국가와 은행은 상부상조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 지금
국내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안 좋아진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서민들이 돈을 벌기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예로 들어드리면은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자꾸 이런 기업 얘기 안 하고 지금 딴 얘기로 잠깐 했는데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돈을 빌립니다. 이제 은행에 가서 뭐 하죠? 이제 고금리 이제 대출을 받죠. 이게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제 이 대출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네, 이제 요게 일단 그 경기 좋아지는 시그널의 하나인데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질 때면 이 대출 받는 사람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어 은행에 이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면은 뭐 결국에는 뭐 채무 불이행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채무 불이행까지 이어지게 되면 결국에 누구 손해냐면은 이 개인 돈 빌린 개인이 아니라 은행이 손해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빌린 돈도 못 받게 생긴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채무 불이행 사건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뭐 기존에 빌렸던 대출 금리를 낮춰준다던가 아니면은 그 빌렸던 기간을 늘려준다던가 이제 그런 아니면은 뭐 이제 정 이것도 안 되면은 이제 내가 빌려줬던 금액을 뭐 이제 차감을 해준다던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생긴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요번에 서민 이제 안심전환 대출이라 그래서 요번에 뭐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막 들면서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한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지금 서민 안심전환 대출 신청한 사람이 그 자금이 10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지금 10조 원이 육박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에 대한 상황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그렇다는 말은 지금 금융 관련 업종이 지금 많이 뭐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침체 구간에 들어와 있고 지금 이미 그 침체 구간을 계속 맞아선 상황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고민할 거는 이제 거의 이게 바닥을 찍고 돌릴 때가 됐냐 아니면은 여기서 더 빠질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일단 보통 이런 경기에 대한 동향은 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돌린다는 쪽에 그러니까 그 대세를 그러니까 역행하는 그런 투자 포인트를 잡기에는 상당히 진짜 분석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소신껏 베팅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뭐 더 빠진다 아니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대해서 역행하는 것은 조금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이런 매도 포인트들에서는 일단 기계적으로 일단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매도 입장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서 매도 의견을 드려봤고 반대로 매수에 대한 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 매출이 빠지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들 수가 있는데 지금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하락세를 이어왔죠. 자, 실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보면은 실제로는 2015년도부터 쭉 봐오면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이제 빠진다기보다는 선방을 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실적이 나빠진 게 아니라 이제 2018년도 때는 좋아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주가를 산출하는 공식 중에 하나가 EPS 곱하기 PER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가를 나타내는데 지금 EPS라는 게 결국엔 이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곱하기 이제 PER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결국에는 실적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기대감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요번에 업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짐에 따라서 이 기대치가 낮아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볼 수 있는 게, 쭉 내려보면은 최근 PER 동향을 보면은 6 그리고 5 그리고 요번에 3대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PER을 내려서 봐야 될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거 대비하면은 지금 PER이 많이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PER로 따진다면은 지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시장 동향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게 지금 빠진 게 뭐 3, 2, 1까지 빠지더라도 그게 뭐 더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은 더 안 좋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 지금 금융업종을 보는 투자들의 시선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보면은 일단 이제 거품은 많이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PER이 3대까지 내려왔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 더 빠지게 되면은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얘네가 이제 파산을 하게 되죠. 이제 파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주식 순자 자산 가치로 나눴을 때 이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비율들을 따져보게 되는데, 일단 뭐 그럴 내용은 없겠지만 만약 상장 폐지가 된다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 가치보다 더 높게 산정이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제가 봤던 종목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은 뭐 이제 LG U 플러스라던가, 이제 LG U 플러스도 지금 주가가 얘가 주가 가치 청산하는 거에 비해서 만약에 지금 당장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얘가 갖고 있는 그 유동성 자본금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에게 나눠주게 되겠죠. 근데 그걸 가치를 평가했을 때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얘가 상장 폐지를 하게 되더라도 내가 이득을 보는 경우다라는 경우에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하나 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DGB 금융지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기준선에서 더 떨어지는 시점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저평가 구간에 들어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앞으로 주봉 월봉을 봤을 때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이jet을 돌릴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항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이jet을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이제 턴할 시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뭐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요번에 이제 디폴트로 해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이제 지금 대출 금리를 이제 다른 상품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런 정책들로 해서 좀 서민들이 좀 더 좀 허리를 필 수 있게 이런 뭐 정책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요거는 이제 단발적인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잠깐에서, 그러니까 이번 달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쭉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은 지금 이런 경기 안 좋은 종목, 계속해서 하향세를 타고 있는 종목,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상방 돌파를 노리기보다는 여기 이제 거의 다다라가죠. 이제 매도 타점에 다다라가는데,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이 매도를 하고 지금 향후 기대되는 섹터 쪽으로 수급 다시 한번 이제 매수뷰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역시나 뭐 반도체 쪽을 빼먹을 수 없을 텐데, 일단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여기 이제 가격대 박스권을 그리다가 요번에 이제 터치하고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관련주들 보면은 이런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최근 테스 같은 종목을 보면은 계속해서 빠지다가 이제 횡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횡보 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추세에 대한 이제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지금 보면은 요번에 최근 이제 반도체 시장이 다시 한번 더 뭐 여러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더 상방뷰를 돌려볼 수 있다면은 여기서 일단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저와 다른 의견, 뭐 이제 하락세를 보고 있다면은 여기가 이제 다시 한번 더 변곡점 구간으로 이제 아까 DGB 금융지로 다시 넘어와 볼게요. 이 구간이 지금 어디가 되냐면은 지금 이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받고 있다가 여기서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질 거라 생각이 된다면은 여기서 이제 빠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구간에 와 있고,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떨어지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금융지주가 아니라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넘어와서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점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DGB 금융지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남겨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